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돈을 가진 민간기업과 재단, NGO 등이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문제를 크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민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런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면은 그쪽에서 좋아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하철 풍경 사진인데요. 자, 저쪽 사진은 이제 1990년대 중반, 후반 그때 이제 사진이고요. 자, 이쪽 사진은 이제 최근의 그 지하철 안의 사진인데요. 좀 어떤 차이를 보실 수가 있나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한 10년, 20년 전에는 어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신문, 이제 스포츠 신문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읽었을 텐데요. 스포츠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읽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새는 다들 이제 스마트폰 하고 있죠. 그걸로 뭐 뉴스도 보고 이메일도 체크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웹툰도 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모두가 쓰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큰 변화는 모두가 커넥티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최근에 좀 유명했었는데요.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 승객 한 명이 아시안 승객이었는데요. 그 어떤 지시에 불응한다는 어떤 그 이유로 거기에 있는 어떤 뭐 승무원이나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부킹 문제였는데요. 오버부킹이라는 거는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 당일날 노쇼가 있잖아요.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0자리가 있는데 105명 정도를 이제 예약을 받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뭐 5명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105명이 다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결국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원래 이제 뭐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뭐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든가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나갈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이제 아무도 안 나가게 됐을 때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추첨을 한다든가 뭐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아니면 좀 덜 바쁜 사람 아무래도 애나 이제 아이나 뭐 그런 여성들을 먼저 태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결국 못 가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신경이가 생겨가지고 저렇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저렇게 뭐 사람이 승객인데 사람을 폭행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만화가 나온 거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오버부킹했을 때 이런 고객들을 그냥 패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발로 막 차내가지고 하늘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고 뭐 그런 만화로 풍자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주가가 이런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그냥 확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어떤 항공기가 갑자기 뭐 나빠진 것도 아니고요. 항공 서비스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계속 같은 비행기, 같은 서비스인데 이제 이런 어떤 나쁜 평판이 생겼을 때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이 기업이 힘들어질 거다. 고객들한테 굉장히 어떤 나쁜 이제 어떤 평판을 얻게 되어서 그것이 매출의 어떤 감소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땅콩 회항 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결국 최근에는 그 조양호 회장 그 분이 이분이 이제 뭐 결국 어떤 경영권을 이제 뺏기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대한항공이 그때 뭐 땅콩 뭐 회항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항공의 비행기는 되게 좋은 비행기들이고 서비스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출과 이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남양유업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리점 갑질 사건이 있었었죠.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업계의 부동의 1위였는데요. 뭐 매출이라든가 주가 측면에서 그랬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영업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또 주가도 이제 떨어져 가지고 2위였던 메일 유업에게 역전당하는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남양유업 우유가 갑자기 맛이 없어졌거나 갑자기 뭐 품질이 나빠진 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쁜 평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신문사 이렇게 뭐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사를 막으면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다들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하면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평판 리스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에게. 자, 옥시 살인 기업. 옥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어떤 퀄리티 제품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제 저런 옥시 가습기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제대로 대처를 잘 못했었죠.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대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살인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뭐 경영자들이 이제 뭐 그런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평판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는 또 이제 YG와 JYP의 굉장히 상반된 그런 경영 스타일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둘 다 굉장히 뭐 유명한 본인들도 유명한 어떤 아티스트였고 또 그 밑에 있는 그런 젊은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또 성공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3대 기획사로 이제 꼽힐 정도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YG 같은 경우에 최근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예전에 박봄 씨 일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여러 가지 그런 좀 사회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되는 일들에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승리 씨가 이제 좀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승리 씨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1억 원을 또 뭐 어디 좋은 일에다 기부하는 사진을 이렇게 들고 찍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기업들이 CSR 한다고 뭐 여기저기 기부를 하지만 그렇게 뭐 사진을 찍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승리 씨 같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은 나쁜 그런 평판이 터졌을 때 뭐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죠. 뭐가 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YG가 한 승리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2주 동안에 거의 한 뭐 1000억 이상의 그런 기업 가치 손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YG의 아티스트들이 뭐 빅뱅이니 뭐 21이니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니 뭐 그다음에 위너, 아이콘 뭐 많은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빠졌나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하나의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우리 JYP 보시면요. 계속 막 그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JYP 저희 프로젝트가 바로 16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2015년도에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를 되게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K-팝 스타에서 어떤 그런 그 코멘트를 하시잖아요. 심사위원으로서. 그래서 그때도 되게 제가 재밌게 봐서 그 외에 이제 박진영 씨 나오는 것들은 제가 열심히 보는데요. 16 프로젝트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봤고 최근에 슈퍼인턴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박진영 씨 정말 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경쟁력을 보여준 사람이라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저는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16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게 결국 그 16명의 어떻게 보면 걸그룹 지망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오디션을 이제 해서 계속 탈락을 시키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트와이스로 이제 그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3회차 정도 됐던 것 같은데 3회차에서 박진영 씨가 굉장히 재미있는 미션을 줘요. 그게 뭐냐면은 16명한테
네가 만약에 내일 데뷔를 한다면은 너랑 같이 데뷔하고 싶은 사람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명 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3명의 이름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랑 데뷔하고 싶어요 이렇게 쓸 거잖아요. 이걸 다 모아요. 다 모으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친구들이 나는 저 언니랑 나는 저 동생이랑 같이 데뷔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나는 쟤랑 데뷔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죠. 그런데 그 결론을 본인들한테 그냥 방송에서 얘기해 줬어요. 누구누구는 모든 사람이 너랑 같이 하고 싶어 해. 아마 너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을 주는 친구인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친구한테는 너는 아무도 너랑 같이 팀을 이뤄서 데뷔하고 싶은 사람이 없네.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그냥 착한 척해서 박진영 대표죠. 대표나 아니면은 트레이너들을 속일 수는 있어. 하지만 너희와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너의 옆에 있는 너의 친구들을, 너의 동료들을 너희가 속일 수 없어. 너희가 이런 어떤 투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착한 척해서는 절대 안 돼. 너희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가 결국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평판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평판이라는 게 어떤 착한 척해서 좋은 기업인 척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은 기업이 되어야 그 주위의 동료들에게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거는 Y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어떤 독창성, 자유로움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다 못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고에 연루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승리 같은 경우에. 근데 JYP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고를 이제 치지 않고 리스크가 되게 관리가 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그 주가 측면에서도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이런 큰 차이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 21세기에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큰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더더욱 평판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평판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자산이 되고 있다.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찰스 리드비터가 얘기한 것처럼 21세기에는 신용 등급이 아니라 평판 자본이 기업의 어떤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크레이그 뉴마크처럼 21세기에는 결국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LG그룹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평판을 잘 이제 쌓아온 그런 기업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평판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벤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할 평판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여기에 좀 도움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다면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안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박진영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박진영 씨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박진영 씨 이야기한 것 중에 또 기억이 한 가지 남는 게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박진영 씨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실 그렇게 막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나보다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 내가 많이 봐왔다. 하지만 그들 중에 롱런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부분이 원히트 원더라고 그러죠. 그냥 하나, 두 개 그냥 히트시키고 어느 순간 사라져갔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박진영 씨가 얘기를 하는 게 누구에게나 위기가 온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는데 그때 너를 지켜주는 것은 너의 평판이다.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가 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쟤 한번 도와주자. 제가 뭐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이제 하면서 터질 게 터졌다. 난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누군가가 어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위기를 잘 겪어 넘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롱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진영 씨가 자기 그런 그 소속 아티스트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좋은 평판이 결국 위기 때 너를 지켜주는 그런 버퍼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에게도 항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기업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평판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업들에게는 평판을 잘 관리하고 잘 쌓아가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요. 거기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가 어떤 식으로 좀 공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들이 평판을 쌓기 위해서 하는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광고하는 거죠. 광고. 제일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돈 내고 광고 기획사한테 야 만들어봐 그러면은 되게 잘 만들어 오잖아요. 자, 재미있는 예가 두산 사람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인데요. 몇 년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해서 성공적인 그런 광고 캠페인으로 꼽히고 있죠. 기업의 이미지를 굉장히 개선시킨 좋은 광고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매거진들이라든가 뭐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루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런 광고 전문가들도 뭐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뭐 학계나 실무계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캠페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광고였는데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명예퇴직을 시키는데 20대 뭐 중반 후반 그런 젊은이들을 막 명예퇴직을 시키고요. 심지어는 20대 초반 직원들까지 명예퇴직을 시키면서 이것이 온라인에서 이제 공감과 공유를 통해 가지고 막 확산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팩트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기업이 우리가 분명히 두산은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20대 심지어 20대 초반까지 명퇴를 시켜?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미래다? 정말? 그러면서 그 광고를 이용한 각종 패러디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패러디들이 이런 TV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킨 거죠. 사람이 미래다? 아니, 명퇴가 미래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을 어떻게 보면은 좀 디스하는 거죠, 디스.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 두산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뭐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에 나왔던 이제 그런 젊은 사람인데 이놈도 자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웃는 그런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에서 막 유통이 되니까 엄청나게 역풍이 이제 분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스노우볼 이펙트, 눈덩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씨앗, 작은 씨앗이 있어요. 팩트죠. 2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 다 명퇴를 시켰다.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더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막 하는 거잖아요. 야, 진짜 두산 알고 보니 진짜 그러네. 뭐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서 그게 공유가 막 되는 거죠. 쉐어링이 이제 막 되면서 그것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퍼져나가다가 화제가 되니까 오프라인에서 막 이제 TV, 뭐 신문, 라디오 같은 데서 막 이제 조명을 하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이제 끝이었겠지만 우리 뭐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 남양 유업의 갑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그런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요. 또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그게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프로그램에다가 알고리즘을 걸어놓는 거죠. 이 기업이 어떤 나쁜 평판이 퍼지면 기업에 대해서 그럼 바로 그냥 자동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주식을 갖다 팔아버리게. 주식을 갖다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 프로그램 투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그러면 기업 가치 확 떨어지는 거겠죠. 기업에 이제는 실제적인 타격이 된다 이것이. 그렇죠? 평판이라는 것이 재무 성과 측면에서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주가의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평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 그리고 평판, 레퓨테이션,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고요. 평판, 레퓨테이션이라는 거는 남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결국 이 평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해관계자 중에는 우리의 어떤 고객들도 있고요. 우리의 주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직원들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의 뭐 공급업체, 그다음에 우리의 뭐 유통망,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론이라든가 뭐 언론, 뭐 정부기관, NGO 다 우리 이해관계자 되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우리한테 프라이머리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1차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2차 이해관계자가 있는데요. 1차 이해관계자에는 예를 들어서 뭐 주주와 고객과 직원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통업체라든가 뭐 공급업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뭐 언론, 여론, 뭐 NGO 이런 데들이 다 2차적인 이해관계자라서 우리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주주 가치 극대화만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자를 잘 관리하면서 기업의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벤처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